나는 그날 어머니의 새집 앞에서 칼을 쥐고 서 있었다. 피가 손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지만 통증은 없었다. 분노가 모든 걸 삼켜버렸다. 이 배신자, 내가 우리를 버린 대가를 치러야 해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문을 두드렸다. 그 소리가 내 인생의 모든 침묵을 깨뜨리는 폭발처럼 울렸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다. 놀란 눈빛,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죄책감이 보였다. 나는 칼을 휘둘렀다. 아니, 휘두르지 않았다. 대신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물었다. 왜 아버지를 죽이고 우리를 버렸어? 그 질문이 내 가슴을 찢어발기는 듯 했다. 내 이름은 김민준이다. 서울의 변두리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던 평범한 가장이었고 어머니는 집에서 우리 남매를 돌보는 전형적인 한국 엄마였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망한 그날 모든 게 변했다. 15살 때였다. 아버지는 공장 사고로 죽었다고 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어머니는 장례식 후 며칠 만에 사라졌다. 나와 여동생 수진을 두고 아무 말 없이. 그 후로 우리는 고아원에서 자랐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길거리로 내몰렸다.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수진을 먹여 살렸다. 매일 밤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갈았다. 왜 버렸을까? 돈 때문에? 다른 남자 때문에? 그 질문들이 나를 괴롭혔다. 서울의 추운 겨울, 지하철에서 노숙할 때마다 어머니를 원망했다. 엄마, 왜? 그 속삭임이 내 유일한 동반자였다. 시간이 흘러나는 30살이 되었다. 이제는 작은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한다. 수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됐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최근 우연히 어머니의 행방을 알게 됐다. 친구가 보내준 SNS 사진에서 그녀를 봤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젊은 남자와 함께 웃는 모습. 그 사진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조사를 시작했다. 어머니의 새 이름은 이수연이었다. 결혼한 남자는 대기업 임원, 박준호. 그들은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사망 기록을 파헤치다 보니 이상한 점이 나왔다. 사고가 아니었다. 독극물 중독. 경찰은 사고로 결론 지었지만 증거가 조작된 흔적이 있었다.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였을까? 왜? 그 의문이 나를 밤새 잠 못 이루게 했다. 수진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 어머니를 그리워했다. 나 혼자 짊어져야 할 짐이었다. 마침내 그 집 앞에 섰다. 칼은 사실 그냥 부엌 칼이었다. 복수를 하려던 건 아니었다. 그냥 대면하고 싶었다. 진실을 듣고 싶었다.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나를 봤다. 민준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거실은 화려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 고급 소파. 우리의 옛집과 비교하면 천국이었다. 설명해. 아버지 어떻게 된 거야? 왜 우리를 버렸어? 나는 소리쳤다. 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민준아, 미안해. 하지만 내가 알면 안 돼. 그 말에 내 인내가 터졌다. 알 권리가 있어. 내가 우리 인생을 망쳤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자살이었어. 빚 때문에. 내가 도울 수 없었어. 거짓말. 나는 증거를 들이밀었다. 독극물. 내가 한 거지?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니야. 그건
그녀가 말을 더듬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박준호가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그는 나를 노려봤다. 나는 그를 밀치고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말해. 진실을. 내 목소리가 집 안을 울렸다. 어머니는 결국 입을 열었다. 내 아버지는 나를 때렸어. 매일 폭력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었어. 그 말에 나는 멈칫했다. 아버지의 폭력.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어렴풋이 어머니의 멍든 팔이 떠올랐다. 그래서 죽였어. 아니, 그가 스스로. 하지만 내가 증거를 숨겼어. 사고로 보이게. 보험금으로 너희를 키우려 했어? 하지만 무서웠어. 도망쳤어. 보험금. 우리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거짓말. 나는 소리쳤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다. 혼란스러웠다.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수진에게 모든 걸 말했다. 그녀는 울었다. 오빠, 믿지 마. 엄마가 왜 그랬을까? 우리는 함께 과거를 되새겼다. 아버지의 술 취한 밤, 어머니의 눈물. 어쩌면 진실이었을까? 다음 날 다시 어머니를 찾았다. 이번엔 칼 없이 대화를 하자. 하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졌다. 박준호만 남아. 그녀는 내가 올까 봐 도망쳤어 라고 말했다. 분노가 다시 솟았다. 이번엔 진짜 복수를 계획했다. 하지만 수진이 말렸다. 오빠, 그만해. 우리 삶을 망치지 마. 나는 망설였다. 내 인생의 침묵이 끝나려던 순간 새로운 선택이 다가왔다. 침묵의 세월이 다시 시작된 듯 했다. 어머니가 사라진 후 나는 매일 그녀의 흔적을 쫓았다. 강남의 그 아파트는 이미 비워져 있었다. 박준호는 그녀는 해외로 갔어. 내 탓이야 라고 비아냥거렸다. 그의 말에 주먹이 올라갔지만 참았다. 법적으로 그를 건드릴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다. 해킹은 내 전문이었다. 회사에서 배운 기술로 어머니의 은행 기록을 파헤쳤다. 놀랍게도 아버지의 보험금이 그녀 계좌로 들어간 흔적이 있었다. 수억 원, 그 돈으로 새 삶을 시작한 거다. 우리 남매는 굶주림 속에서 자랐는데 수진에게 보여줬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오빠. 이게 사실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우리를 속였어. 아버지의 죽음도 숨겼어.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폭력을 휘두른 건 사실일 수 있어? 기억 안 나? 엄마가 울던 밤들. 기억났다. 아버지의 고함 소리, 깨지는 그릇. 하지만 그게 어머니의 배신을 정당화할 수 있나? 그럼 왜 우리를 버렸어? 돈을 챙기고 도망친 거지? 우리는 논쟁했다. 수진은 용서를 주장했고 나는 복수를 원했다. 그 갈등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매일 싸우다 지쳤다. 그러던 중 옛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내 어머니 가정폭력 때문에 고통받았어. 내 아버지가 심했지라고 말했다. 증언이 쌓였다. 아버지는 완벽한 가장이 아니었다. 술과 도박, 폭력. 어머니는 그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터. 하지만 보험금은 왜 우리에게 주지 않았을까? 더 파헤쳤다. 어머니의 옛 일기를 찾았다. 친척이 보관 중이었다. 그 안에는 고통의 기록이 있었다. 민준과 수진을 지키고 싶어.
하지만 이 집에서 벗어나야 해. 그리고 아버지의 자살 계획을 알게 된 날, 그가 독을 먹었어. 내가 말리지 않았어. 충격이었다. 어머니는 방관자였을 뿐 하지만 왜 도망쳤을까? 일기 마지막 페이지, 아이들이 나를 원망할 거야. 차라리 사라지는 게 나아. 내 마음이 흔들렸다. 분노가 슬픔으로 변했다. 어머니를 찾기로 결심했다. 해외 추적. 그녀는 제주도로 갔다는 소문이 들렸다. 아니, 미국. 정보가 엉켰다. 수진과 함께 제주로 갔다. 바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곳에서 어머니의 옛 친구를 만났다. 수연이는 여기서 카페를 운영했어. 하지만 최근 서울로 돌아갔어. 서울. 왜? 우리는 급히 돌아왔다. 어머니가 우리 집 근처를 맴돌았다는 목격담이 있었다. 검은 코트 입은 여자, 매일 공원 벤치에 앉아. 나는 그 공원으로 갔다. 저녁 어스름 속 그녀가 앉아 있었다. 엄마. 그녀가 돌아봤다. 눈물이 고였다. 민준아. 미안해. 이번엔 싸우지 않았다.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 왜 도망쳤어? 왜 우리를 버렸어?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내 아버지의 빚이 너무 컸어. 보험금으로 갚았지만 남은 게 없었어. 아이들을 키울 자신이 없었어. 차라리 고아원에서 잘 살길 바랐어. 거짓말처럼 들렸지만 증거가 맞아떨어졌다. 빚 청산 기록을 확인했다. 어머니는 빈손으로 새 삶을 시작한 거다. 박준호와의 결혼은 우연, 사랑이었다. 하지만 왜 이제 와? 내가 물었다. 내가 날 찾는 걸 알았어. 용서를 빌고 싶었어. 그 밤, 우리는 울었다. 수진도 불렀다. 셋이 함께 앉아 과거를 털어놨다.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고통, 우리의 고독. 모든 게 드러났다. 하지만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상처가 깊었다. 어머니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했다. 우리는 헤어졌다. 하지만 이번엔 영원한 작별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다. 배신의 끝은 용서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 내 가슴속 침묵이 서서히 깨지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은 쉽지 않았다. 어머니와의 만남 후 나는 불면의 밤을 보냈다. 그녀의 말이 진심인지 의심됐다. 보험금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빚 청산 후 남은 돈은 적었다. 하지만 왜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았을까? 그 질문이 나를 괴롭혔다. 수지는 달랐다. 오빠, 엄마를 믿어보자. 우리도 고통받았지만 그녀도 그랬어. 그녀는 어머니와 자주 연락했다. 카톡으로 사진을 주고받았다. 나는 그걸 보며 질투했다. 왜 나만 용서 못할까? 회사에서 실수했다. 프로젝트를 망쳤다. 상사가 소리쳤다. 민준 씨, 요즘 왜 그래? 나는 가족 문제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머니 탓을 했다. 그러던 중 박준호로부터 연락이 왔다. 수연이가 아파. 병원에 와봐. 충격이었다.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다. 말기.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창백했다. 민준아. 왔구나. 나는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왜 말 안 했어? 부담 주기 싫었어. 그녀의 미소가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날부터 병원 생활이 시작됐다. 수진과 번갈아 간호했다. 어머니는 과거를 털어놨다. 아버지의 폭력 상세. 매일 맞았어. 내가 잠든 후에. 기억이 떠올랐다.
어린 내가 본 어머니의 눈물. 왜 이혼 안 했어? 한국에서. 쉽지 않았어. 아이들 때문에 참았어. 그리고 아버지의 자살. 그가 독을 먹는 걸 봤어. 말릴 수 있었지만 지쳤어. 자유가 필요했어. 방관은 죄였다. 하지만 이해가 갔다. 그녀의 고통이 보였다. 박준호는 매일 왔다. 그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했다. 수연이를 위해 뭐든 할게. 그의 말에 나는 경계를 풀었다. 병실에서 우리는 가족이 됐다. 웃고 울고 추억을 나눴다. 옛 사진을 보며 민준아,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약해졌다. 하지만 암은 진행됐다. 의사는 몇 주 남았어요 라고 말했다. 절망감이 덮쳤다. 나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후회해. 아이들을 버린 거? 매일. 하지만 내가 이렇게 강해진 걸 보니 자랑스러워.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용서가 싹 텄다. 엄마, 사랑해. 마지막 날,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고마워. 민준아, 수진아, 그녀의 손이 차가워졌다. 장례식은 조용했다. 박준호가 모든 걸 준비했다. 우리는 함께 울었다. 형제처럼 지내자 그는 말했다. 어머니의 유언, 과거를 놓아. 행복하게 살아. 그 후, 나는 변했다. 회사에서 승진했다. 수지는 결혼 준비 중이었다. 우리는 어머니의 무덤을 자주 찾았다. 하지만 배신의 상처는 남았다. 완전한 치유는 아니었다.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침묵의 끝, 그곳에 희망이 있었다. 희망은 멀게 느껴졌다. 어머니의 죽음 후 공허가 밀려왔다. 매일 꿈에서 그녀를 봤다. 미안해라고 속삭이는 모습. 깨어나면 눈물이 흘렀다. 수지는 달랐다. 오빠, 엄마는 이제 평화로워. 우리도 앞으로 나아가자. 그녀는 박준호와 가까워졌다. 준호 오빠가 도와주신대. 사업 아이디어 있어? 박준호. 나는 의심했다. 어머니의 돈은 어디 갔을까? 조사했다. 그녀의 유산은 박준호에게 갔다. 수억 원 우리 남매에게는 아무것도. 분노가 되살아났다. 수진아, 그 자식이 우리 돈을 훔쳤어. 나는 소리쳤다. 수지는 믿지 않았다. 오빠, 왜 그래? 준호 오빠는 착해. 나는 증거를 모았다. 어머니의 은행 기록. 박준호가 어머니를 이용한 흔적. 결혼 전 대출, 어머니 돈으로 갚음. 대면했다. 그의 사무실에서. 어머니의 돈, 어디 갔어? 그는 웃었다. 유언대로 나한테 왔어. 수연이가 내게 주기 싫었나 봐. 거짓말. 유언장을 확인했다. 위조된 듯 했다. 수진에게 말했다. 그녀는 충격받았다. 오빠. 정말. 함께 변호사를 찾았다. 소송 준비. 박준호는 위협했다. 포기해. 내 인생 망칠게? 하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됐다. 증인, 증거. 어머니의 옛 친구들이 나섰다. 수연이는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 했어. 박준호의 과거가 드러났다. 사기 전과. 어머니를 속인 거다. 재판 중 나는 증언했다. 어머니의 배신, 그리고 이 남자의 배신. 우리 가족을 파괴한 대가를 치러야 해. 판사는 우리 편이었다. 유산 반환 판결. 박준호는 구속됐다. 승리였다.
하지만 기쁨은 없었다. 어머니의 기억이 더 아팠다. 돈을 받았다. 수진과 나눴다. 오빠, 이 돈으로 새 시작하자. 나는 IT 스타트업을 차렸다. 성공했다. 수진은 학교를 그만두고 나와 함께 일했다. 하지만 밤마다 생각했다. 배신의 연쇄. 아버지, 어머니, 박준호. 나도 누군가를 배신하지 않을까? 수진의 결혼식 날 행복했다. 그녀의 미소가 모든 걸 치유했다. 새로운 가족. 그 안에서 나는 평화를 찾았다. 침묵의 세월 끝 진정한 용서가 왔다. 평화는 깨지기 쉽다. 스타트업이 성공하자 과거가 다시 나타났다. 아버지의 옛 동료가 찾아왔다. 내 아버지의 죽음, 사고가 아니야? 내 어머니가? 이미 알았지만 새로운 증거. 아버지의 편지. 수연아, 미안해. 하지만 내가 날 죽이려 해. 충격. 어머니가 정말 수진에게 보여줬다. 오빠. 이게 뭐야? 다시 조사. 아버지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독을 넣었다. 폭력의 복수. 왜 숨겼을까? 어머니의 고통이 너무 컸나. 박준호 소송 중 알게 됐다. 그는 어머니의 공범이었다. 돈을 위해 재판 재개. 새로운 증거 제출. 박준호는 수연이가 시켰어 라고 자백했다.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울었다. 엄마, 왜? 하지만 이해하려 애썼다. 가정폭력의 피해자. 한국 사회에서 도움받기 힘들었다. 수지는 돕봐, 용서하자. 엄마도 피해자야. 나는 동의했다. 소송 끝나고 우리는 자유로웠다. 회사 성장. 나는 강연했다. 가족 배신의 아픔, 하지만 용서가 힘이다. 새 사랑을 만났다. 지은. 그녀와의 삶이 안정됐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을 함께 방문. 이제 쉬세요. 배신의 끝은 치유였다. 치유의 길은 길었다. 지은과 결혼했다. 아이가 태어났다. 민수. 그 애를 보며 과거를 잊으려 애썼다. 수진의 가족도 행복했다. 우리는 매주 모였다.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하지만 가끔 침묵이 찾아왔다.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생각했다. 왜 그랬을까? 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게 삶이다. 불완전한 인간들. 회사 상장. 성공의 정점. 인터뷰에서 말했다. 내 인생은 배신으로 시작됐지만 용서로 끝났다. 민수의 첫 생일, 모두 모여 축하. 그 순간 행복이 실감났다. 침묵의 세월 끝, 드러난 배신. 하지만 그 너머에 사랑이 있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갔다. 가족으로.